당장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안을 했던 제 매형이었던 이제 김모 씨에게도 형 이거 피해자 나올 것 같다. 뭔가 불안하다. 원파 차량을 수집하고 보관한 역할을 한 공업사 대표 주 씨가 수사기관에서 임마누엘의 제안으로 범행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유튜버 임마누엘이 특정 경제법상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튜버 임마누엘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검사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고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임마누엘이 법정 구속됐는데요. 이와 같은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임마누엘의 법률 대리인은 예상보다 형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라면서도 임마누엘이 실제로 받은 돈은 수천만 원 정도다. 해명 영상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하시는데 그 사실관계에 거짓 해명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임마누엘의 사건을 담당한 곳은 형사 34부로 경제범죄 전담 형사부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1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사안이 아닌 3인이 함께 합의를 해서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는 의미인데요. 억울해하는 임마누엘과 냉정했던 법원의 판단,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임마누엘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임마누엘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억울해할까? 사실 임마누엘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뜻밖에도 자신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안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시작은 임마누엘과 자신의 사촌 누나의 남편, 즉 사촌 누나의 매형과 ST오토라는 중고차 매매 상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이들의 사업 구조는 이랬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자동차 매매 상사에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ST오토에 법인 돈을 빌려줘서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을 거두는 사업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에 제 사촌 누나의 남편이었던 제 매형이 있습니다. 김모 씨라고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냥 김모 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김모 씨가 2021년 한 6월에서 8월경에 저와 같이 이제 ST오토를 같이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것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당시에 이제 까레가 저희 집 앞에 왔었죠. 이런 중고차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지금 유튜브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이제 제안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까레랑 저랑은 중고차의 중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이었던 중고차를 했던 매형을 우리가 데려와서 하면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ST오토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선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선재고. 이 선재고라는 건 뭐냐면 원래 매매 상사들이 차량을 이렇게 매입 잡아서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량을 매입 잡기 위해서 원래 자금을 좀 필요로 해요. 매매 상사들은. 예를 들어서 차가 S클래스가 1억짜리다. 그러면 은행권에서 1억을 융통해주고 이 차량이 팔리면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방식이 후재고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은행권에서 융통을 받기 위한 조건은 이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무조건 꺼야 됩니다. 이 근저당을 끌려면 우선 매매 상사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차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근저당을 끄고 여신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매매 상사들이 그 현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현금을 융통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돈 투자를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거액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투자금 39억 원 그리고 아버지의 지인과 자신의 지인들까지 모두 끌어들여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형인 김 씨가 이와 같은 돈들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등에 날려버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거액을 투자한 임마누엘을 비롯해서 임마누엘의 아버지, 지인들이 모두 엄청난 손해액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매형인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망자가 된 상황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당시에 김 씨로부터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파악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임마누엘이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임마누엘의 주장대로라면 매형인 김 씨가 주도적으로 벌였던 사기극인데 정작 임마누엘이 징역 7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 자, 매형인 김 씨의 횡령 문제로 돈 문제가 생기자 임마누엘은 뜻밖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매형인 김 씨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새로운 사기를 공모했던 것인데요. 이른바 중고차 완파 차량 사기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들이 사기를 쳤던 방식은 이렇습니다. 임마누엘은 완전히 부셔져서 상품 가치가 없는 차인데 전산상 사고 기록이 없는 차량들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이 악용한 완파 차량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 등은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뼈대만 남을 정도로 박살이 났어도 보험 전산망상 사고 기록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출 회사의 허점을 노렸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중고차 할부 대출을 해줄 때 차량의 실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서류와 차량을 살 사람들의 신용도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임마누엘이 사기를 친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껍데기뿐인 사고 차량을 헐값에 수집합니다. 먼저 공업사 대표인 주시 등의 공범이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진 면책 차량을 폐차 수준으로 싸게 사모읍니다. 두 번째는 정상 중고차 매물로 등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폐차 직전의 차량을 임마누엘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 ST오토에 멀쩡히 판매 중인 상품용 중고차인 것처럼 전산에 등록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짜 명의자를 섭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임마누엘과 매형 김씨는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람들의 명의를 앞세워서 이들이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라면서 이른바 중고차 구매자로 내세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짜 사진과 허위 서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서 완전하게 완파된 차량이지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 캐피탈사에는 깨끗하고 멀쩡한 동종 차량의 사진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더욱이 대출 회사에는 이 멀쩡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이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겠다라고 속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대출금 수령 및 나눠먹기였는데요. 금융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거액을 대출해줬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금을 받은 임마누엘 일당은 이 돈을 매형 김씨와 공범들과 함께 나눠 가졌는데요. 바로 임마누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챙긴 돈은 3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종합해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는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완파돼 가치가 없는 차량을 허위 사진 등을 내세워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나눠 가졌다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마누엘 일당은 무려 54회에 걸쳐서 대출 회사로부터 30억 6,1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마누엘은 본인이 당한 사기 피해금을 메우기 위해서 매형인 김씨와 공모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임마누엘은 과거 해명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잘못했는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네.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사고차 업자를 좀 구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고차가 차값은 뭐 2천만 원인데 캐피탈이 뭐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차액을 너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5, 6개월 뒤에 이 60억이 회수되면 이 사고차 지난 걸 다 꺼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명의자를 대줬었습니다. 돈이 급하니까 당장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누군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안을 했던 제 매형이었던 이제 김모 씨에게도 형 이거 피해가 나올 것 같다. 뭔가 불안하다. 나 이런 거 못하겠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런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만든 것 자체가 제가 실수했던 거고 동조했으면 안 됐었고 내라. 형, 응? 그냥, 응. 형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그래, 못하겠으면 포기하자. 너무 힘들다. 특히나 임마누엘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매형인 김씨에게 떠넘기려는 시도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마누엘은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중고차 완파 사기는 매형인 김씨가 주도를 했고 자신은 소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 자료 등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사기극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판단을 했느냐? 먼저 첫 번째,
임마누엘이 매형 김 씨와 차량 인수, 자금 수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연락한 점. 두 번째, 임마누엘은 공업사 대표 주씨 등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완파 차량의 대출 사기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점. 세 번째, 공범 L씨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완파 차량 대출 사기와 관련한 대출금을 송금받은 뒤 임마누엘 등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기도 한 점. 네 번째, 완파 차량을 수집하고 보관한 역할을 한 공업사 대표 주씨가 수사기관에서 임마누엘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핵심 주범은 임마누엘과 매형이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마누엘이 범행의 개시와 실행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선제고 사업의 투자자인 C씨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실무의 경우에는 매형인 김씨가 진행을 했지만 ST오토의 대표는 임마누엘이고 선제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던 인물 역시 임마누엘이다 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임마누엘 씨가 소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를 주도했던 핵심 인물로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의 공갈죄 역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임마누엘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당신을 폭로하겠다면서 무려 6억 2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은 당시 자신과 친한 유튜버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들의 구독자 수를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방식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에게 마치 영상을 올릴 것처럼 겁박을 해서 6억 2천만 원을 뜯어낸 것이 유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임마누엘은 상당히 억울해했는데요. 해당 피해자가 실제로는 매형인 김 씨의 횡령과 깊숙하게 연관된 인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H모 씨를 만났어요 그때. 저희 입장에서 자꾸 H모 씨가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하니까 앞에서 녹음기를 들고 고프로 조그마한 걸 하나 올려놨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체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말 안 나오죠. 오래된 형이 나를 갖다가 계속 내 앞에서 거짓말하고 이 돈에 대한 추처를 계속 은닉하려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형 어떻게 오래된 형 동생 관계에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거짓말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굉장히 솔직히 저도 악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악담을 많이 했지만 협박은 전혀 한 사실은 없었어요. 그 녹취를 다 까고 계좌 내역을 다 까니까 그때 당시에 H모 씨가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3억의 합의를 보자. 뭔 소리야. 내가 형한테 지금 민사로 청구해야 될 게 20몇 억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저희가 6억 2천만 원에 약 3개월간의 분할을 거쳐서 이 돈을 받고 끝나게 됐었습니다. 확인했어? 잠깐만요. 좀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봐봐 한번 끊지 말고. 네, 입금 확인됐습니다, 형님. 그리고 어. 너 어제 그거 나한테 했던 말 빈말로 한 거 아니지? 빈말 아니야? 진심이야, 형. 일본은 거 얘기한 거잖아. 진심이야. 내가 또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게 또 입금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할까봐 나 달래려고 같이 갈 생각 없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난 그거에 대해서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여기 모여있는 멤버들도 새롭게 다 구성을 했고, 가능성은 더 커졌단 말이야. 그래 나도 이제 뭐 너랑 이제 다 끝나가고 있고 너도 이제 내가 이렇게 반응 보이니까 너도 오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 얘기도 듣고 이러잖아. 네. 나도 이제 뭐 애들 뭐 변호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변호사랑 미팅을 몇 번 했었어. 근데 3억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네 통장에서 나한테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너가 반환 청구 소송을 넣으면 이건 져야 될 확률이 너무 크대. 그리고 김이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넣어달라 라고 부탁을 한 통화 녹음도 너가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괜히 이걸로 실갱이 하지 마셔라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그 말이 또 맞잖아. 그것 때문에라도 너한테는 이렇게 괜히 막 구조 부리고 내가 그랬으면 너랑 지금 이렇게라도 통화하고 있겠냐 입금했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나도 형 욕심 많이 줄인 거야, 솔직히. 형이 보면 알겠지만 형한테 입금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잖아. 제가 이때 당시에 6억 2천의 합의금을 받고 결국엔 제가 민사 취하를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임마누엘의 협박죄가 인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에 대한 협박, 그리고 자신을 고소했던 인물에 대한 협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임마누엘이 과거 매형인 김 씨와 공모를 해서 외제차를 되팔아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16억 3천만 원을 편취한 건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과 병합이 됐습니다. 임마누엘과 매형 김 씨는 사기 피해 회사에 비싼 외제 중고차를 사서 1, 2주 안에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겨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2023년 7월 27일 중고 차량 19대의 매입대금 14억 5,200만 원을 연 6% 이자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은 실제로 외제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일주일 뒤인 2023년 8월 2일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피해 회사로부터 임마누엘과 매형 김씨를 믿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이후 임마누엘은 똑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서 16억 3천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임마누엘과 매형 김씨가 공모를 해서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유죄로 인정돼서 결국 징역 7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중형을 내린 양형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행 중 사기 피해액의 합계는 46억 9천만 원이고 공갈 피해액은 6억 2천만 원이다. 사기 범행 중에는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절차 및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완파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편취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임마누엘은 4년 7개월 동안 무등록 차량 대업을 진행하고 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완파 차량 관련 범행 피해자 회사들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마누엘의 주책이 무겁다. 임마누엘에게는 동종 공갈 범죄 전력도 있다. 임마누엘은 범행의 개시와 실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마누엘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임마누엘이 완판 차량 대출 사기 관련 차량 명의자 일부에게 대출금 일부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갈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임마누엘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범행 피해자가 임마누엘에 대해 선처 탄원서 등을 낸 점은 임마누엘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임마누엘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임마누엘 씨가 억울해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매형 김 씨가 횡령 등의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본인이 완파 차량과 관련된 사기에 가담할 일도 없었고 공갈을 할 이유도 없었다. 그게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솔직히 제가 악의적으로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 했을 때에는 어떤 미친놈이 3천만 원 먹고 8억을 변제합니까?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반성하죠. 네, 네, 잘했다고 반성하죠. 하는 거 아니고 그 경위에서 사실은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이제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또 계속 등장하지만 그 이제 망인인 매형이 사실은 이제 지금 그러면 도대체 그 이제 편취한 금액들이 다 어디로 날아갔느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일 억울한 포인트죠, 사실. 진짜 내가 그거 가지고 어디 썼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저는 합리화시키거나 변명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산시복 사건은 일어났던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엔 너무 선택권이 없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성하고 있고 또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